예, 잠시 좀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지난 9월 1일 부동산 정부에서는 지난 9월 1일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라는 긴 제목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부동산 규제를 무원칙하고 무분별하게 푸는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요약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반대의 뜻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당동혁 선임간사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취지를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정부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법들은 뒤로 다 밀어두고 아마 건설회사들, 건설 재벌들이나 또 투기 세력들이 아우성치는 법들만 우선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저희가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줄곧 외쳤던 법안들은 계속 국회 혹은 정부가 잠재우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저희 시민사회에서 이런 법안은 절대 안 된다, 이건 민생 법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민생을 죽이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과 제도들은 서둘러 입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희 시민사회가 그동부터 외쳐왔던 대안들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여는 말씀으로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의 이성근 대표님의 말씀 먼저 주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서민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집에다가 대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서민 주거에 대한 대량 학살 무기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벌써 주택가격의 70%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정책만을 내고 전세값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서민에 대한, 그리고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하우스푸어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제도 규제 완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박근혜 정부의 주택 문제의 규제 완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의 이성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또 이어서 드릴 분은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민변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이강원 변호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강원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부가 9월 1일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서민주거 강화 방안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규제 이 안전판들을 다 뽑아버리는 그런 투기 조장 정책이다 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최경환 노미스가 부동산 이 투기를 장난발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서 이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구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1040조 원까지 폭증한 가계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가계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증대 방안이나 분배 형평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빚내서 집사라, 빚으로 그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민단체들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9.1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축 연한 기준, 그리고 안전진단 기준 모두 그 안전판들을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개발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돼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장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마저 뽑아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규제 장치들을 제거한다면 이 시장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 신청구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의 대책은 말뿐이다. 사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시민단체들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의 이강훈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의 주장들을 요약한 구호를 잠깐 외치고 또 기자회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조장, 가계부채 대책 실종, 서민주거정책 부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철회하라! 예, 그 다음에 말씀은 저희, 요즘 전월세 대란이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구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경제 부동산 폭탄의 뇌관, 가계부채 대책 즉각 마련하라! 예, 그 다음에는 저희 또 전월세 지금 대란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국 또 세입자들을 대표하셔서 저희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그들의 정책에는 세입자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투명인간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어디 그 세입자가 있습니까? 세입자는 정부 정책에서 열애입니다. 열애를 넘어서 세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정책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난 이명박 정부 말기 이후에 지금 전월세 가격이 45%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반, 2분의 1이나 증가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다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우라통 터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DTI, LTV 이런 거 다 완화해가지고 결국은 깡통 전세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 이해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민생 정책이고 반서민 정책인 부동산 부양정책, 투기정책, 이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 최경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반서민 그런 정치인이고 반서민 권력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을 앞세워서 서민 죽이기, 세입자 죽이기 이런 정책을 계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자와 대기업과 부자들 입장에서 그들은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요. 세입자는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런 정권은 세입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결국은 존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120만 호 공공임대주택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55만 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행복주택 이거 20만 호 짓는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민들에게 약속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는 정책만 연속해서 하는 그런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서민들로부터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징받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전국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구호도 외치고 다음 말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무력화로 건설 자본과 투기 세력의 이익만 앞세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즉각 철회하라! 서민주거 정책도 부실한 상황입니다. 서민주거 정책 즉각 마련하라! 무엇보다 가계부채 대책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경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구호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즉각 마련하라!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또 그 청년 주거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사무국장 맡고 계신 정남진 국장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일하고 있는 정남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금융 규제를 푼 이후에 다시 이번에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정책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대출을 많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대출을 하더라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대책이 아닌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기 정책일 뿐 청년들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에서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 투기 정책을 전면 처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료 보조 제도를 확대해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14만 호 행복주택 건설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관련 예산이 5% 집행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 기한이 벌써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언제 공급될 것이 너무 요원하긴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계획대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빨리 공급하고 주택바우처 확대 개편한 거 지금 빨리 시행해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실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남진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호를 하나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년 주거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전월세 또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그냥 서민들이 사실은 많이 살고 있는 전월세에 대해서 사실 거의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대책도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구호를 좀 외치고 가겠습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즉각 도입하라!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라! 예,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또 상인분들을 대표해서 남편이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구백 대표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요, 상가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 경북 상가세입자협회인 남편이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내는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정말 친서민적인 정책이 아니라요, 일부 기업들의 건설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수준의 그런 것을 갖다가 민생경제 정책이라고 내놨습니다.
분양권 상한제, 분양원가 상한제를 지금 없애자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생경제랑 동떨어진 겁니다. 민생경제 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이것을 도입해야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관심이 없고 민간 건설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겠다고 분양원가 상한제를 지금 철폐하겠다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요 110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내관인데요. 그래서 1100조가 넘어서 있는 가계부채인데 거기에 대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BTI, LTV가 처리해서 무작정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한폭탄 터지면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질 일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한 보장이 없습니다. 서민경제 만치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체력을 저하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들, 반서민 정책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 최경영 부총리가 정말 민생경제 뜻이 있다면은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지화시키고 공인임금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서요. 그 사람들이 적정 임금을 받고 가령 처분소득이 생길 때 민생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 부총리는 잘못된 반서민 경제에서 방향을 틀어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1900 만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호를 하나 더 외치고,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계부채 대책 외면한 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즉각 철회하라! 서민주거 정책도 부실하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철회하라! 예,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연맹의 김정명 대외협력위원장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말씀 듣고 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민의 조영층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아까 우리 텔레폰이 마셨는데 거의 투명 인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 보십시오. 뉴타운에 지금 큐브를 하려고 빨리 서서 세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타운은 소금에 열심히 하는 지역들만 몇 개 해제될 뿐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천에 갔다 왔는데 부천에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뉴타운 지역이 그 지역들이 소위 말하는 서민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 정부는 아까 말했지만 투자본과 건설자만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250만 장애인들이 이동하려고 해도 추석 때 집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차에는 딸랑 한 열차당 두 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의 장애인들이 수도기항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고속버스 물론 진행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로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라도 듣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서민을 위한 정부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장애인연맹 김정영 대외협력위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사실은 9일 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여러 가지 최소한의 규제조차 모두 빗장을 풀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행정개혁 포럼의 정문수 사무국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번 9.1 부동산 대책은 사실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규제를 풀어서 강남에 있는 일부 투기 세력이 집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부동산의 경기를 띄우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서민의 주거 안정을 기하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 이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지 않는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가장 핵심은 그 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남에 아직까지 그런 재건축할 수 없는 곳들을 재건축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전에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이미 법안 폐지를 발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남의 일부 투기 세력들,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더 부동산 투기를 더 할 수 있도록 조장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경환 정부가 그것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이 최경환 장관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경기까지 활성화하는 것을 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것이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최경환 장관이 강남의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부 정말 10%도 안 되는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위한 이번 대책은 당장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들었는데요. 오늘 또 아직 또 기자회견 하는 중에 저희 또 재개발 행정개혁 포럼의 김남주 운영위원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세입자협회 김영주 사무국장님도 자리해 주셨고 정의당의 이인영 민생국장님도 또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1040조를 넘어서 1100조에 이르고 있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나 또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계속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험하다,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숨기는 그런 기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오히려 가계부채를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고요. 오늘 정기국회 특히 연말까지 계속 국회 일정에서도 저희가 주장한 진정한 민생 경제 법안들 관철시키고 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민생을 오히려 망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끝까지 싸워서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